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 종로 출마설. 지난 금요일에 TV조선이 처음으로 보도한 이후에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출마설로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어제 중앙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총선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을 종로에 출마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한 장관 뜻에 딸린 문제이긴 하지만 수도권 후보 배치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내부 그 총선 논의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받아서 중앙일보가 썼는데, 자, 제가 궁금한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 누구냐 과연? 이게 궁금합니다. 왜?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정치에 관한 한 고수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 총선 출마 여부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자기네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한다고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정말 여권 핵심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정치를 우선 하느냐, 할 경우 어디에 출마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문제를 윤 대통령한테 당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니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험으로 볼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왈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한 명이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권력관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권 핵심부라고 한다면 결국 용산 대통령실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소수가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한번 출마시키면 어떨까? 한번 돌려보라는 얘기는 이제 여론을 점검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나 이런 몇 군데를 찍겠죠? 종로나 아니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마포나 아니면 서울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아니면 양천이나 이런 조금 그러니까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 아예 도봉이나 성북이나 이런 데 얘기가 안 되고요. 거기는 누가 나가도 국민의힘에서 진다, 이렇게 그 엄청난 2008년에 뉴타운 열풍 같은 것이 불지 않는 한 거기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스윙보터 지역, 대략 그런 데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용산 대통령실의 허락을 받고 해야죠. 우리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가 기자로서 총선 치른 게 10번도 넘는데, 그때마다 치를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복귀하고 이 후속 취재 같은 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때 이랬구나.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 경우로 보면 이거는 당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민주당 탄핵 추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걸핏하면 한동훈 장관 탄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또 탄핵하자. 이러다가 이제 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안 한다가 아니고 우선 국정감사를 끝내놓고 어쩌고. 근데 탄핵하자는 논리가 뭐냐면, 구속영장,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체포의 이유를 국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거거든요.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원래 거기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체포하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거야 하는 사람 마음이죠. 허용된 겁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게 피의사실 공표다, 특집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걸어서 탄핵을 했다? 탄핵이야 가능하죠. 그게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업무 정지에 들어갑니다. 사표도 못 냅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경우 탄핵하고 나서 뭐 물론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지만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167일, 그러면 뭐 5, 3, 15 하면 한 5개월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서 표결해서 가결시킨다면 총선 전에 결론이 안 나옵니다. 헌재의 결론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총선에 못 나오는 거죠. 사표도 못 내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고 표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투입할 생각이 있으면 여권이, 그러면 그 움직임이 민주당에서 뜨는 순간 한동훈 장관은 사표를 내고 윤 대통령은 수리할 것이다. 요게 탄핵과의 관계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로에 정말 나온다. 이럴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죠. 뭐 점쟁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여기 옛날에 당선된 사람 한번 쭉 볼까요? 50대 이종찬 현재 헌정회장, 헌정회장이 아니고 광복회장이죠. 광복회장이 여기서 몇 차례 뭐 터줏대감 노릇을 했었고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만두고 나서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1992년에 이제 YS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하고 뭐 갈등 끝에 탈당하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결국 출마가 좌절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출마는 안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거기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당이 다르죠 서로, 당선이 됐고,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건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1985년 이른바 민추협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때 신민당 돌풍이 있었는데 이 신민당 돌풍이 서울 종로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영삼 당시 민추협 의장과 김대중 민추협 의장, 그 당시에는 김상현 의원이 민추협 의장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의장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공천을 김영삼 당시 민추협 의장의 아이디어로 이민우라는 사람 공천하자. 이렇게 돼서 이민우 총재가, 신민당 총재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정치 1번지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여기 출마했다 다 떨어졌습니다. 쉽다고 할 수는 없고 어렵다고 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완전히 안 되는 거,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 모터 지역이다. 1988년부터 지난 총선까지 12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계열이 8번, 민주당 계열이 4번을 당선됐고요. 이 국민의힘 계열이 8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간에 박진 지금 외교부 장관이 여기서 2번인가 3번인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많아진 거고, 최근 20년을 보면 3대3.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을 보면 이낙연, 정세균, 그 다음에 최근에 최재형 의원. 이렇게 됐습니다.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이죠. 정치 1번지, 뭐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됐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강남 3구에 공천한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특혜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면 총선 전체의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계속 마포을로 오라 이러죠. 마포을에서 만약에 정청래 의원과 맞붙어서 이겼을 경우 본전이다. 지면 망신이고,
그런 게임을 뭐하러 합니까? 여권으로서는. 공연이 그 정청래 의원의 그 험한 입 때문에 상처만 입는다. 이겨봤자 본전인데 그런 게임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종로 가능하죠? 아까 제가 왜 양천 얘기를 하느냐면 뭐 그런 데는 이제 그 서울 서부권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천 같은 데는. 뭐 그러니까 가능하고. 아니면 차라리 여의도. 여의도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것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차라리 그런 데가 낫다. 아니면 종로가 전통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 현재 근데 이제 해볼 만하다는 그 얘기 중에 그 기자들이 분석하는 거는 그냥 막연히 뭐 된다 안 된다 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돼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기대를 섞어서 뭐 다 됩니다. 그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치기에 불과하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개양을 버리고 종로로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글쎄요.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불투명한데 배팅하면 안 되죠. 왜? 꼭 당선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아마 개양을 고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민주당의 서울 종로 지역위원장은 곽상은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무명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그 때문에 앉혀놨는데 아마 곽상은 변호사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맞붙는다? 뭐 그건 한동훈 장관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주변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현 국회 사무총장 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광재 사무총장 정도 가지고서는 뭐 얘기가 안 되고요. 아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장관이 맞붙는다면 당장 내일 투표한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 서울 강서구청장 참패의 여파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 별로 안 좋습니다. 국민의힘 뭐 오늘 혁신위원회 출범시킨다고 했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출범 못 시킵니다. 뭐 무슨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스운 얘기죠. 혁신위원장이 당을 아무것도 정치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을 잘 모르는 혁신위원장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은 이 당을 속속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그럴 경우라도 전권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장을 못 구하는 거거든요. 전권을 안 주려고 하니까. 그냥 뭐 김기현 대표가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떤 바보가 거기에 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투표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질 것이다. 자, 그러나 투표는 5개월 하고 한 보름 정도 뒤에 있습니다. 그때 뭐 물론 여야가 다 뭐 혁신 뭐 이런 얘기하고 쇄신하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비대위나 아니면 뭐 선대위 같은 거를 외부 영입 인사를 꾸려서 지금과는 다른 전선을 형성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한 어찌 보면 승산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이런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때도 헤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종로에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승산이 있어야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종로 출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